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와 쿡카운티의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가 어제부로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시간당 $11에서 $12로 그리고 쿡카운티는 $10에서 $1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시카고는 오는 2019년까지 그리고 쿡카운티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3까지 올리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처음부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니멈 웨이지 인상을 찬성하는 쪽의 생각인데 근로자 생계에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페이첵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전체 경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니멈 웨이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금 인상을 하면은 고용이 줄게 된다.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경제 성장에 지장이 올 것이다. 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전체 경제에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주장입니다. 이미 시카고는 3년 전에 임금 인상을 실시를 했고 그동안의 결과 분석을 했는데 그러나 그 분석도 긍정적 또 부정적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 미니멈 웨이지 인상은 큰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고용주도 많이 있고 피고용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와 쿡카운티의 임금 인상 내역은 어떤 것인지 또 지난 3년 동안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그냥 낙관적이지만이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와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 소위 그 룹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와 기업들도 또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임금 이외에 세금이라든가 각종 규제라든가 기업 부담이 엑스트라로 많고 임금 인상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부담이 크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손익 계산을 해보면 수지가 맞지 않더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시카고와 쿡카운티의 임금 인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시카고는 3년 전에 임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당 $8.25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부터 $12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13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쿡카운티도 역시 점진적인 인상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로 $11로 올라갔고 2020년도에는 $13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선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고 주장을 할 때 시간당 $7.25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로 1시간당 $7.25를 받아서 아파트먼트 렌트 내고 그로서리 보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컬 정부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시카고와 쿡카운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는 이미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2년이나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사 연구 대상으로는 적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 결과를 보는 분석 자체가 또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낙관적인 것, 비관적인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진보적인 조사기관인 Illinois Economic Policy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경제 전반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8.25에서 $10.50까지 상승을 시킨 기간 중을 모델로 조사를 해봤는데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더라. 또 시간당 페이를 받는 근로자들 1%만이 줄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시간당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임금 상승 부담을 상쇄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10 50센트까지는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그러나 $11, $12, $13로 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고용주들이 급 브레이크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전망이 있고 일리노이, 쿠카우니, 시카고 내 기업 경영의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부담과 함께 플러스 각종 세금 상승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property tax라든가 income tax, sales tax가 올라가고 있고 또 무슨 잡다한 plastic bag tax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또 피고용인에 대한 유급 휴가, 유급 출산 휴가, 병가 이런 것도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라는 것이죠. 라모 에메뉴 시카고 시장이 내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의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카고의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이제 $13까지 오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소비자 가격 지수 Consumers Price Index에 따라서 매년 최고 2.5%까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주가 부담이 는다고 걱정이지만은 피고용인의 경우에 임금 인상이 이미 2년이나 됐지만은 실제로 임금 인상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시의 여러 가지 규정 조례 또 법의 그 조항에 빠져나갈 구멍, 루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카고 시의 규정 해석을 보면은 약 100여 개의 직종이 시 조례에서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의 최저임금인 $8.25가 적용되는 직종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큐리티 회사라든가 이발소, 네일샵, 락스미스 이런 100여 개의 직종에 대해서는 주의 임금 기준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카고시의 인력 제한도 이유입니다.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시카고시에 고발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550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40건만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 인력이 보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시청 내에 Business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 보호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수천 건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택시값 시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리 시공업자와의 충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 예산이 2015년도에 $1,900만, 2018년도 3년 후에 $2,000만 달러입니다.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관 보충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일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오버타임 편취 등으로 기업주, 고용주들을 제소를 하지만은 대부분 실패작이 많습니다. 작은 가게 수준, 돈이 없다는 것이죠. 또 법률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용주의 사전 대비도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주가 고용 시에 employee, 직원으로 하지를 않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권리 주장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소비, 임금, 근로자 보호, 소비자 보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지만은 이렇게 소위 그 루폴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의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노사관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7월 2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후임이 오는 7월 9일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7월 9일에 대법원의 대법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보자를 여성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한두 명을 면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5명의 최종 리스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브렛 캐베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 펜실베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엘라바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이먼드 캐슬레지 미시간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마이클 리 공화당 상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리된 미리 국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인 지난달 30일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미립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된 이후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로 명명된 이번 집회는 50개 주 약 750곳의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는 대규모 군중이 운집했고 곳곳에서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가 어제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라 12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들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이 대부분인 일부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에 부과한 것과 같은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토마토 케찹이나 피자, 식기세척기용 세제, 잔디깎기 기계와 같은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캐나다와 다른 미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이다호주 주도 보이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6명을 포함해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티미 키너는 행동에 문제가 많아 29일 주인에게 퇴고 명령을 받았으며 30일 밤에 돌아와 근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공격했습니다. 키너는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방대한 폭력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 피해자들은 대부분 난민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멕시코 대선 출구 조사 결과 시장 출신인 좌파 후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다른 후보들과의 득표율을 2자릿수로 벌리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에 만연한 부패를 다스리고 빈곤과 싸우겠다며 3번째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그는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후임이 되며 전통적 정당 정치를 전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멕시코의 좌파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은 수십 년 만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카고시와 쿡카운티가 어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시카고시는 1시간당 12달러로 쿡카운티는 11달러로 각각 올렸는데 최종 목표는 13달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실현에 따른 지난 2년간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해 있습니다. 독립절 연휴를 앞두고 내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러시아워의 교통 혼잡이 최악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I-294 톨웨이로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47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게 되며 오헤어 공항에 160만 명, 미드웨이 공항에 500만 명의 여행객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독립절 불꽃놀이 사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폭약으로 인한 부상자가 349명, 2016년 307명, 평균 사고 280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일반 시민들의 폭약 관리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나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주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의 불꽃놀이를 금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6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88도, 밤 최저 74도. 수요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6도.